자,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예요. 자, 이거는 치즈에 대한 맛검정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치즈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치즈에 따라서 팻, 지방하고 그 솔트, 소금기, 그죠? 솔트를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치즈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쭉 검색한 거예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요 값을 이해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요 값을 나오는데 요 값이 요렇게 나옵니다. 초기 가중치는 아무렇게나 줘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초기 가중치가 의미가 없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가중치를 계속 수정할 거잖아요. 초기 가중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숫자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이 가중치를 계속 바꿔줄 거기 때문에 초기 가중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의의 숫자 하나씩을 주면 됩니다. 0000 줘도 되고요. 1111 줘도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값이나 주세요. 주면 값이 돌려서 틀려졌죠? 그럼 이 가중치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수천 번 돌리면 가중치가 내가 원하는 그 학습이 되면서 가중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값들이 있었죠? 아까 전에 요 값들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 가중치, 요 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곱하기 1, 요거 곱하기 요 가중치, 요거 곱하기 가중치를 해서 다 더해줍니다. 요렇게 나오죠. 요게 수식이고요. 요게 수식이고 요게 행렬을 이용한 거예요. 이제부터 또 행렬이 나오죠. 그죠? 수학적 공식의 개념입니다. 행렬이 나와요. 행렬해서 벡터가 나오면 요값 곱하기 요값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공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결과값이 요렇게 나와요. 컴퓨터는 요 행렬값을 넣게 되면 이렇게 행렬 처리해주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금방 계산이 돼요. 아무리 이게 데이터가 많아도 행렬로 처리가 되면 값이 금방 나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자, 처리를 해줘서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0.2028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1로 줄 거냐 마이너스 1로 줄 거냐 우리가 아까 전에 0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주고요. 0보다 크면 플러스 1을 줘야 돼요. 그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걔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생겼죠. 얘는 1인데 원래 값이 1인데 우리가 틀렸어요. 잘못 맞춘 거죠. 왜 잘못 맞췄냐면 이 가중치를 잘못 줬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어요. 그럼 얘를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데 이제 학습을 한다 그랬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어떻게 가중치를 조정해 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틀린 건 알았어요. 틀린 건 알았는데 가중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줄 때 보면 이 학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률. 에타라고 부르는데 이 학습률을 가지고 학습률을 높여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장점이 있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거를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기는 너무 어렵고요. 어쨌든 학습률을 가지고 내가 조정해 주면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값들의 조정값들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 값들을 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자, 쭉 해서 학습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경, 어느 정도 값을 조정해야 될지 조정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0.3인데 0.4만큼 조정해줘요. 자, 0.4가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릴 때는 이 값이 변화가 돼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요? 이 값하고 더해주면 요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돼서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처음 가중치가 요거였는데 가중치를 수정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값을 다시 집어넣고 또 돌려요. 두 번째 값을. 자, 그러면 정확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 얘는 값이 나오고 나면 도와야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00이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맞췄어요. 맞췄으면 가중치 조정할 필요 없죠? 그럼 안 돌려줘요. 자, 다 돌려서 에포크가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한 번 돌렸을 때를 원 에포크라고 합니다. 한 번 돌려줬다 이거예요. 데이터를 다 주고 한 번 돌렸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은 총 6개 중에 데이터가 에러가 3개 나왔어요. 3번 틀렸어요. 그럼 에러율이 50%가 되죠. 우리가 잘 맞춘 게 반, 못 맞춘 게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줘서 이 가중치 에러 값이 얼마만큼 올라줄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학습이에요. 자, 인공신경망에 사람의 뇌 구조를 어떻게 학습하냐? 이 가중치. 뭐냐면 이 뇌세포에 다른 값을 내보낼 때 이 가중치를 내가 어떻게 뉴런이 계산해서 어떤 가중치를 내보낼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가중치를 최적의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게 학습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뉴런 하나의 학습이에요. 뉴런 하나가 학습할 때 이런 가중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자, 얘는 문제가 있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값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바꿔준 게 아달라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계속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수정해요. 야, 이거 너무 불합리해. 좀 바꿔보자. 퍼셉트론은 0과 1로 너무 극단적이에요. 아, 이거 쓰지 마.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종 입력값을 주면 이 입력값을 그대로 넣어요. 그래서 요 값의 차이만 보자는 거죠. 오차가. 그래서 원래 값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쓸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활성함수의 값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이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이 활성함수에서 인공신경망의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게 로지스틱의 회귀 분석이에요.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나중에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이 어디가 쓰이냐면은 다층신경망, CNN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에는 이 방법까지 안 쓰고요. 여기까지가 안 쓰고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정확도를 올릴 수 있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이런 활성함수들을 어떻게 뒤에 보면 인계함수도 있고요. 비용함수라는 개념도 또 있어요. 그럼 비용함수라는 거는 에라유를 의미합니다. 에라유를 찾아내는 함수. 이런 것들을 최적화돼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 연구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놓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잘 활용하면 되죠.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하고 요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가 에러 값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1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좀 더 이렇게 수정 보완해 준 거예요. 그걸 아달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이점들이 있느냐?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게 값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함수 강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 더해줬더니 에라율. 이게 에라율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봤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떤 우리가 하나의 최적화된 직선을 찾으면 원래 값하고의 에러 값이 얼마만큼 큰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 비용함수가 그거예요. 비용함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비용함수가 아까 전에 오차값입니다. 회귀분석에서의 오차값.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자성을 붙였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요 에러 값을 최소화시켜주게끔 계속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수식화시켜서 최적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지 큰 개념은 똑같아요. 인공신경망은 뉴런에 있어서의 값의 가중치 값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돼서 만드느냐. 이 최적화는 우리가 구한 식이 진짜 값하고의 차이를 최소한도로 줄여주는 거고 그걸 여기서는 비용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때 어떻게 주냐면 아까 전에랑 똑같아요. 계속 줄여줘요. 퍼셉트론은 여기까지만 돼 있는데 이제 아달라인은 비용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는데 이때 쓰는 게 미분입니다. 미분이 왜 쓰이냐면은 미분은 그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값을 쓰기 위해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미분이에요. 미분해주면 그 시점에서의 최소한 값을 찾아줍니다. 그 미분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미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값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 해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학습에서 이 에타 값을 우리가 조정해 준다 그러는데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가 이겁니다. 많이 주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찾아내는 건데 많이 주면 일로 넘어가요. 또 많이 주면 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찾아줄 수 있고요. 너무 적게 주면 조금씩 내려가요. 여기를 찾아가는데 그냥 확확 내려가면 좋을 텐데 수없이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경사하관법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건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것도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은 0과 1을 찾아주는 건데 이 값을 하게 되면 너무 선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0과 이 가운데 있으면 별로 변화를 안 줘요. 0.5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를 주면 0.5를 중심으로 해서요. 가운데를 주면 우리가 값을 별로 안 주고요. 양쪽 끝에 갔을 때 값이 확 변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쓸 때보다 요걸 쓸 때가 훨씬 더 정확도가, 그러니까 방법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라는 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씁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쓰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셉트론, 아달라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따라서 값이 다 나오죠. 결과값들이. 그죠?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값들을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그리고 그 값이 실제값하고의 차이를 가장 줄여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뉴런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다층 신경망이에요. 다층 신경망은 뉴런 하나가 아니고요. 뉴런들이 막 연결돼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복잡하게 움직여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학습한다는 거는 이 뉴런 하나에서 갚는 밭들, 그죠? 입력값들이 값이 하나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 뉴런이 여러 개예요. 이 값을 어떻게 학습을 하겠냐는 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터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은 학습하는 거는 결국은 이 가중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가중치. 뉴런에서 들어오는 이 입력값들을 어떻게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어떤 함수를 쓰는지가 중요한데, 이 학습의 W가 뉴런 하나일 때는 그래도 간단했는데 뉴런이 여러 개고 이 값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왜 백프로퍼게이션이냐는 뭐냐면은 우리가 할 때 계산은 이렇게 해서 가요. 맞죠?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해서 값들을 넘겨주고 해서 최종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학습을 하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가중치를 바꿔주는데 가중치는 역으로 들어가요. 기존의 값을 비교해서 에락 값을 찾아서 그 에락 값만큼 가중치를 거꾸로 수정을 해주죠. 그게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런 하나는 그렇지만 여기부터 백가고 여기서부터 백가고 여기서부터 백가서 뉴런이 여러 개면 엄청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수도 없이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 공식을 이용하면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로 막 설명하는 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적 계산에 의하면 편미분, 미분, 합성곱 함수 이런 걸 쓰게 되면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되게 간단해져요. 말이 설명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서 like this, like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자, 요거까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본 거예요. 아까 전에 뉴런 하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3번일 경우에 이렇게 들어와서 값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요걸 여태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뒤로 넘길 때 어떻게 바뀌느냐? 6번은 이 값들을 받아서 넘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더니 에러가 나왔어요.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결과값을 봤더니.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거꾸로 예측을 해줘야 되죠. 그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예측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예측해준 걸 또 거꾸로 또 가야 돼요. 이거 하나가 아니고 이 두 가지 값을 받아줘야 되죠.
자, 일단 요 하나만 값을 받을 때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웨이트 값. 아까 전에 우리 웨이트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중치 하나, 요거예요, 요거. 요 가중치 하나를 수정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막 거쳐서 이렇게 되죠? 되게 복잡한 편미분을 써야 되는데, 이 편미분을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값들만 알면은 금방 쉽게 요 최적화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서 미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편미분, 미분이라는 개념을 제가 써놨으니까 필요하면은 좀 뭐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수학 공식에 의해서 미분, 편미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결국은 간단하게 아까 전에처럼 이 미분이 이렇게 풀려요. 그럼 이게 최적화된 요 값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 그래서 그 공식으로 이렇게 쭉 넣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만들어지고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가지고 여기부터 또 이렇게 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이 값 전체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요 값은. 요 값은 이 값의 수정값하고 요 값을 뚫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려워지죠. 자, 지금 밑에 수식 보시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해주게 되면 수학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 이런 공식을 개발해서 만들어주면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최종 값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가중치를 가지고 또 다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설명만 드린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치형 변수는 뭐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들을 쓰는데 뭘 많이 쓸 거냐를 결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닉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노두수, 출력층의 노두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강도, 학습률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방법. 우리가 쭉 계산을 했으면 결국은 학습의 의미는 요거예요. 학습은 이거의 의미입니다. 학습은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해 주는지에 대한 최적화된 가중치를 찾는 거고요. 그 가중치를 하나의 뉴런을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여러 개의 뉴런들이 서로 그 링크돼 있죠. 연결돼 있는데 이 끝에 있는 것들이 가장 최근에 있는 이 값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지금 본 것처럼 되게 어려운 편미분, 미분, 뭐 핫성 함수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분하고 이런 걸 모르는 일반 우리 그 사회과학 하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론을 배우려면. 근데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수식은 수학자들, 통계학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는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는 학습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공신경망의 학습, 그게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딥러닝이든 아니면 인공신경망이든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머리를 우리가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개념이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때 뉴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의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결국은 학습이다. 그거를 다양한 알고리즘과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지금 계속 사용해서 쓰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걸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자,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필요하시면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산해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지금 이 알고리즘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돌리고 돌리고 계속 돌려서 수천 번 반복해야지만 최적화된 값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되게 복잡한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에.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요게 우리 그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마진을 최대화 시켜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뭐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평면,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쓰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하학적 방법이라 그래요. 우리는 평면을 가지고 주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평면이죠. 그래서 1차원, 2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 수학자들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들은 3차원이에요. 3차원으로 운영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차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2차원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3차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